안녕하세요. 과학책방 갈다 대표 천문학 박사 이명현입니다. 과학책 읽는데 굉장히 문턱이 높다고들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과학책을 어떻게 잘 읽을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지 않은 책에 대해 말하는 법이란 책 혹시 읽어보신 분 계시나요? 아니면 뭐 들어보셨을 수도 있겠네요. 그 프랑스의 그 문학평론가인 피에르 바야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책을 여러 권 냈는데요. 제목이 굉장히 도발적이죠. 읽지 않은 책에 대해 말하는 법. 이 책을 내서 이게 영문판으로도 번역이 되고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여러 사람들한테 많이 읽혔죠. 뭐 일부는 뭐 책의 제목에 덕을 봤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책 이야기를 조금 하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이 피에르 바야르가 또 쓴 책 중에 여행하지 않은 곳에 대해 말하는 법이란 책이 있습니다. 제목이 좀 심상치가 않죠. 그 여행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뭐 예를 들어서 프랑스 파리에 여행을 어떤 분이 뭐 정말 한 100번쯤 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데 그분은 가서 뭐 에펠탑 앞에서 한 30초 사진 찰칵 찍고 뭐 이렇게 해서 다녀오셨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있는데 극단적인 예입니다만 프랑스 파리에 한 번도 태어나서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정말 열심히 검색을 하고 공부를 하셔가지고 파리라는 제목의 10권짜리 책을 냈다고 쳐봅시다. 누가 여행을 한 것일까요? 물론 당연히 자기 몸을 가지고 프랑스 파리에 다녀온 사람을 우리가 여행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여행이라는 것을 왜 하는지 또 여행이라는 것의 의미가 뭔지를 좀 본질적으로 파고들면 이게 일종의 약간의 자기 자신이 낯선 곳에 노출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정보를 얻고 그 다음에 자기 내면화를 시켜서 뭔가 자신에게 변화를 시키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여행이라고 한다면 뭐 정보란 면에서요. 그렇다면 꼭 그곳에 가지 않더라도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은 극단적인 그런 예에서의 파리를 한 번도 갔다 오지 않은 그 사람이 어쩌면 진정한 여행을 잘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피에르 바야르의 또 읽지 않은 책에 대해 말하는 법을 가지고도 한번 얘기해 보겠는데요. 우리가 흔히 이제 책을 읽는다고 하면 그 행위를 독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독서를 왜 할까? 독서의 본질은 뭘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자는 거죠. 그러면 이 독서라는 것이 뭐 정서를 함양시킨다 이런 면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어떤 정보를 받아들여서 그 정보를 자기 것으로 내면화시키고 그렇게 내면화된 정보를 밖으로 이제 표출하는 것이죠. 그게 뭐 서평이 되든 독후감이 되든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게 하는 행위가 되든 간에 말이죠. 아니면 토론할 수도 있죠. 뭐 아니면 저같이 이런 강의를 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하는 일련의 행위를 독서라고 하면 이 독서라고 하는 것의 가장 근원적인 것은 정보 습득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보면 꼭 종이로 된 책을 읽는 것만이 독서일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죠. 특히나 이런 생각을 하고 제가 이 피에르 바야르의 책을 가지고 지금 시작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요즘 같은 시대에 정말 책을 읽어야 되는가? 독서를 해야 되는가? 뭐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정보라는 면을 따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독서 행위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정보를 받아들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자기를 표출하는 행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꼭 종이책이 아니어도 되잖아요. 제가 자라고 할 어린 시절에는 이 종이로 만든 그야말로 물성이 있는 이 책이야말로 거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가장 최신의 정보를 얻을 수 있었고요. 이것을 통해서 가장 깊은 지식을 얻을 수 있었고요. 그래서 그 책을 정말 정독하면서 뭐 몇 번이건 반복해서 읽으면서 하는 그런 학습 행위야말로 경쟁력을 갖고 자기 자신을 수련하는 그런 행위였죠. 그런데 지금 주위를 둘러보면요. 뭐 이 강의를 듣고 계신 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런 식의 영상 매체를 통한 음성과 이미지를 통한 강연 같은 것들 많지 않습니까? 다큐멘터리도 많이 있고요. 특히 과학 쪽은 책을 읽는 것도 그렇지만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그 실제 세계를 보게 되는 것이 굉장히 큰 이득 아닙니까? 정보 습득 면에서도. 그리고 요즘은
과학 유튜버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영상 매체, 특히 책을 통하지 않은, 활자 매체를 통하지 않은 방식으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길이 많이 열려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좀 애매한 지점에 있는 것 같아요. 이 책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권위가 있습니다. 책을 안 읽으면 괜히 좀 주눅이 들고, 여전히 좀 죄책감을 느끼고, 그래서 아마, 아이들한테도 우리가 책을 읽어라, 책을 읽어야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이들 입장에서 또는 청소년들 입장에서, 정보를 받아들이는 그런 입장에서 이 책이라고 하는 것의 매력이 뭘까요? 거의 없지 않습니까? 굉장히 더디고요. 그 활자를 통해서 그 책을 읽으면 훈련이 돼야 되고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정말 뭐라 그럴까 비효율적인 그들 생각에 그런 행위를 통해서 정보를 입력하라고 얘기한들 잘 안 먹힐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래서 지금 오늘날에 이렇게 여러 다양한 매체가 발달을 하고 고전적으로 우리가 책이라고 하는 물성이 있는 책을 통해서 독서를 해서 정보를 입력했던 시대는 이미 끝났다 하는 것들을 받아들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책이 유일하지 않다. 그래서 이 책에 대한 좀 과도한 권위 그런 것을 벗어나자. 그러면 책을 읽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죠. 그리고 실제로 책을 안 읽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들이 행복하지 않은가?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책을 읽지 않지만 정보는 끊임없이 유입이 되고 있고요.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어떤 자기 자신의 컨텐츠를 만들고 그것을 표출하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책을 안 읽는다고 해서 일상생활을 살아가는데 큰 문제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피에르 바야르의 읽지 않은 책에 대해 말하는 법이라는 그 도발적인 제목을 가지고 독서의 본질을 한 번 더 좀 생각해 보자. 그러고 나니까 이게 그냥 단지 종이가 있는, 물성이 있는 그 책을 그냥 읽는 그런 생물학적인 행위가 아니라 실제로는 정보를 습득하는 행위가 독서다. 이런 공감을 좀 여러분들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지금 현대 사회에서 이 독서라고 하는 것은 정보의 입력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비독서 행위가 굉장히 중요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특히 이제 과학 같은 경우는 그런 어떤 다큐멘터리나 이런 것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코스모스라고 하는 그 칼 세이건이라고 하는 정말 위대한 천문학자죠. 그분이 쓴 코스모스라는 책을 읽어보자. 상당히 두껍습니다. 이 책이 두껍고 내용의 밀도도 엄청나게 높고요. 그래서 단박에 읽어내기가 힘듭니다. 저 같은 사람들은 이제 어릴 때부터 책 읽는 습관이 들었기 때문에 읽어낼 수 있는 이제 말하자면 독서의 근력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이제 준비되어 있죠. 마치 이제 운동을 열심히 해서 장근육들이 생겨서 운동을 할 수 있게 된 것처럼요. 하지만 영상 매체 시대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두꺼운 책을 읽어낸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행위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읽을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책이기 때문에 많이들 권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비독서 행위를 통해서 이 독서력을 더 높이는 이런 것들이 참 현대적인 의미에서의 바람직한 독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1980년에 나온 칼 세이건이 쓴 코스모스라는 책은 13챕터로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해당하는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13번의 에피소드로 이루어져 있는데 먼저 나왔습니다. 사실은 1980년에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책이 나오고 그렇게 되었죠. 그러면 이 코스모스라는 책을 독서를 한다고 했을 때 그 책만 예전 방식으로 끝까지 읽는 것이 현대 시점에서는 미덕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다큐멘터리 안 볼 이유가 있을까요? 다큐멘터리는 영상 매체이기 때문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약간 다를 수가 있겠죠. 영상 매체에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극대화시켰을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 책이라고 하는 활자 매체와 다큐멘터리라고 하는 것은 서로 상보적일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안 볼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어떤 걸 보더라도 그것의 핵심적인 내용을 내가 파악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텍스트로 된 책을 더 잘 읽기 위해서는 다큐멘터리를 보는 것이 굉장히 유용하고 유리한 작업이고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젊은 세대들에게는 어쩌면 더 익숙한 작업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그랬죠. 이 책이라고 하는 것이 여전히 지금 가지고 있는 권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정독해야 되고 끝까지 읽어야 되고 안 읽으면 약간의 죄책감이 있고,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들이 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책을 책장에 꽂아놓고 언젠가는 읽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1장, 2장에서 끝나거나 엄두를 못 내고 있을 겁니다. 당장 지금 다큐멘터리부터 유튜브 찾아보시면 다 나와 있거든요. 시작해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요, 다른 그 주변에 있는 것들을 안 볼 이유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떤 문학 작가의 작품을, 소설을 읽는다고 치면 그 작가에 대한, 작가 개인에 대한 이야기를 막 찾아보지 않습니까? 평전도 보고 자서전도 보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과 인터뷰도 보고, 그리고 그 시대적인 배경을 찾기 위해서 뭐 잘 볼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박완서라고 하는 작가가 있으면 그 작가가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살았다, 이런 걸 보면 아, 그분이 6.25를 겪었겠구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분의 작품의 내면 세계가 갖추어지는 환경 조건을 볼 것입니다. 그런데 과학책을 읽을 때는 유독 사람들이 과학은 지식, 이런 어떤 선입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가를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는 과학책은 다 교양과학책이고요. 그래서 그 작가에 대한 것을 알게 되면 굉장히 많은 정보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비독서 행위들, 그 책을 중심으로. 그러면 칼 세이건에 대한 그 예를 들어서 평전이 번역된 게 나와 있어요. 그런 거 안 읽어볼 이유가 없겠죠. 또 코스모스라는 책을 번역하신,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홍승수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요. 천문학자십니다. 그분이 나의 코스모스라는 책을 쓰셨어요. 굉장히 얇은 책이에요. 근데 그 책에는 이 코스모스 책을 뭐 일종의 가이드북처럼 요약을 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천문학자로서 약간 자신의 인생을 거기에 빗대어 놓았죠. 이런 책들, 칼 세이건의 평전, 다큐멘터리, 이런 것들을 읽으면 칼 세이건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배경 지식, 또 코스모스라고 하는 책에 대한 배경 지식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상태에서 이러한 그 주변 독서 또는 비독서 행위를 통해서 친근해지고 여러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야말로 1980년판 종이책으로 되어 있는 그 코스모스로 들어간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를 읽어낼 것을 둘, 셋을 읽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비독서 행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그 다음에 또 이것도 권하고 싶습니다. 제가 그 코스모스를 쓴 칼 세이건의 이제 세 번째 부인이자 이제 죽기 전에 같이 그 부부 생활을 하셨던 앤 드류안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요. 그분이 지금 살아 계시고요. 제가 그분을 인터뷰를 3번 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모스라는 책이 쓰여졌던 지금은 앤 드류안이 살고 있는 그 집에도 가서 인터뷰도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인터넷에 기사로 다 떠 있을 거 아니에요. 인터뷰 안 읽어볼 이유가 없겠죠. 코스모스를 썼던 칼 세이건과 같이 살았던 동지, 애인, 부인인 사람의 목소리를 제가 그걸 또 한글로 풀어서 써놓은 정보잖아요. 그런 정보를 읽으면 이 코스모스 읽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요즘에는 유튜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유튜브 보시면 그야말로 코스모스 책은 유명하기 때문에 이 책에 대해서 각각의 시각으로 이야기해 놓은 유튜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안 볼 이유가 없죠. 그런 것들을 다 포괄하는 행위를 저는 비독서 행위라고 부르고 싶고요. 그래서 현대적인 의미에서 독서라고 하는 것은 독서 더하기 비독서, 이렇게 포괄적으로 좀 범위를 넓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활자를 통한 독서만이 아니라 영상 매체를 통한 것도 독서다. 그래서 그런 걸 전부 포괄하는 것을 독서다. 이렇게 되면 피에르 바야르가 읽지 않은 책에 대해 말하는 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건 굉장히 역설적인 일이잖아요. 실제로 이분이 한 10여 년 전에 한국에 이제 오셨었어요. 그때 제가 어떤 인터넷 신문사를 대표해서 이분을 인터뷰를 했었는데, 이분의 취미가 여행 다니면서 책 읽기랍니다. 이거 되게 역설적인 제목이죠. 아까 책 제목 기억하시죠? 여행하지 않은 곳에 대해 말하는 법. 그러니까 여행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요. 책을 읽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이 가지고 있는 본질로 돌아가자는 것이죠. 특히 우리 시대의 이런 영상 매체 시대에 우리가 슬기로운 독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한 번 더 강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독서는 독서 더하기 비독서 행위. 그렇게 좀 풍성한 책 읽기를 하자. 특히 과학책에 대해서는 문턱을 좀 이렇게 낮추는데 이런 비독서 행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드는데요. 제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책을 한 권도 안 읽고
행복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고 제가 감히 말씀을 드렸어요. 실제로 제 친구들 중에서도요, 뭐 지난 20년 동안 책 한 권도 안 읽었지만 지금 너무너무 행복하게 사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사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 같은 사람은 이제 어릴 때부터 책을 좋아했고 책을 읽었고 직업적으로 책을 읽고 사실은 거의 모든 것들을 책에 의존해서 뭐 지식도 그렇고 저의 삶에 대한 태도 그랬기 때문에 이 읽지 말라 그래도 읽어요. 그리고 이 책을 떠나서는 뭐 어쩌면 저 자신을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뭐 독서에 대한 그런 근력이 갖춰졌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책이라고 하는 것에 갇혀 있는 거죠. 어떻게 말하면. 그런데 뭐 지난 20년 동안 책 한 권도 안 읽었고 정말 즐겁게 살아가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올바르게 살아가고 있는 제 주변 친구들이 있는데요. 저는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활자로 된 이 책을 읽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현명하게 살아갈 수 있고요. 일상의 생활을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 지금은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정서적인 것이라든가 학습적인 면에서 해줄 수 있는 매체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나름 잘 활용하고 있는 친구들이죠. 그러면 이제 질문이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종이책, 꼭 종이책은 아니어도 됩니다. 전자책도 괜찮고요. 활자로 되어 있는 책을 읽어야만 될까? 책을 읽어야만 될까라는 말을 조금 바꾸겠습니다. 책도 읽어야만 될까? 책도 읽으면 좋을까? 이렇게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제 이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 중에 뇌과학자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그분들 이야기를 좀 끌어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호모 사피엔스잖아요. 이 호모 사피엔스가 뭐 대략적으로 30만 년 전쯤에 이제 출현을 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거의 29만 년을 수렵 채집 시절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막 사냥을 다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본능이 생겼느냐면 이제 나가서 사냥터를 딱 보는데 척 보고 사진 찍듯이 팍 찍어요. 이게 이미지죠. 그러니까 일종의 영상 매체입니다. 그걸 보면서 저쪽에는 오솔길이 있고 여기에는 뱀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뱀이 있음직한 그런 곳을 피해서 오솔길로 도망을 가는 거죠. 그런 판단을 굉장히 빨리 해야만 생존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만약에 그럴 때 저거는 뱀일까 뭘까 하고 막 호기심을 가지고 다가갔던 우리들의 조상들은 이미 다 죽어서 자손을 못 남겨서 그렇게 되었겠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때 판단을 빨리 하고 도망갔던 뭐 비겁하면 비겁할 수도 있고 그런 조상들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본능 속에 영상 매체는 익숙해요. 척 보면 척 압니다. 그래서 이 유튜브 같은 거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려운 내용이라도 듣는 동안은 정말 다 알 것 같은 느낌, 착각 이런 거 들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이게 뇌가 별로 신경을 안 쓴대요. 영상 매체가 들어오면 활성화가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고민할 필요 없는 본능이니까. 그런데 한 10,000년 전쯤에 농업혁명을 통해서 우리가 정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모여 앉아서 이야기를 하면서 뒷담화도 하고 하면서 구슬 문화가 생겼죠. 그러다가 한 5,000년 정도 잡으면 될까요? 활자라는 게 생기면서 문자 문화가 생겼습니다. 가장 최근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책을 읽을 때는 문자를 보는 거지만 이미지로 들어오지만 그것을 언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해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뇌가 괴로운 거예요. 그 뇌과학자 말로 하면 뇌들 사이에서 이렇게 막 연결을 시키려고 하는 고통스러운 작업을 뇌가 한답니다. 영상 매체가 들어올 때와는 다르게.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뇌의 가소성 또는 신경 가소성에서 뇌가 똑똑해지는 거죠. 굉장히 멀리 있는 정보들을 엮어서 어떤 추론을 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을 키워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는 아직까지 그런 진화에 있어서 문자 단계까지도 그냥 본능으로 만드는 단계까지는 아직 진화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영상 매체에 의존해서 일상을 즐겁게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것을 받아들여서 자기의 컨텐츠로 내재화시키고 그것을 만들어서 표출하고 전달하고 전수하고 그런 것을 실천해 가기 위한 조건은 결국은 자기 자신의 것을 만드는 작업 아닙니까? 그 작업을 할 수 있는 가장 빠르고 가장 고전적이고 가장 값싼 작업이 활자 매체를 통한 독서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작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책도 읽으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이제 그 독서 행위를 좀 폭을 넓히자. 그래서 독서와 비독서를 독서라고 하자.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요즘 우리가 많이 쓰는 유행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문해력.
뭐 과학 문해력, 수학 문해력, 별의별 문해력이 있는데요. 문해력이 뭡니까? 영어로는 리터러시 이렇게 부르지만 결국 이게 뭐냐면 정보를 받아들이고 그 정보를 소화하고 잘 파악해서 표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문해력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리터러시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독서야말로 비독서 행위를 포괄한 이 독서야말로 정말 현대 사회를 살아가기 위한 이런 리터러시 문해력을 키우는데 정말 좋고 검증된 작업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책도 읽으면 좋다 해서 책을 안 읽을 이유도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독서 행위를 좀 넓혀서 폭넓게 융성하게 책을 읽자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았습니다.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